Shepherd. Antagonist. Antagonist. He is facing his antagonist on the bridge. He dealt a blow to his antagonist. They serve the role as the indirect antagonist. They serve the role as the indirect antagonist. Spassky had never previously lost to his antagonist. Spassky had never previously lost to his antagonist. Spassky had never previously lost to his antagonist. Antagonist. Retrospect. Retrospect. In retrospect, he had no choice but to sign a contract. In retrospect, it is freedom of expression. In retrospect, it is freedom of expression. In retrospect, it is freedom of expression. It's funny how things look in retrospect. It's funny how things look in retrospect. In retrospect, he was a failure of the recruiting system. Drawback.
10페이지 이제 물질 운동할 차례지.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그 시간 다음 이제 10페이지 이제 물질 운동할 차례지.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그 시간 길이 측정과 표준 부분은 사실은 시험장에서는 뭐 큰 의미를 가지고 못하고 학교 내신 시험이라는 건 아마 참고서 문제로 맞게 준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물리라고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하는 건 이제 물질 운동부터지. 근데 이 물질 운동 파트 이제 역학의 시작인 건데 이 부분이 튼튼해져야 뒷부분으로 갈수록 힘을 받을 수 있어. 역학 전체 내용 마찬가지고 움직임 자체를 읽을 수 없으면 그 힘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불편해지고 정확히가 왜 열 에너지 그리고 유체 뭐 명칭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유체 역학이고요. 열 역학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역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거기에 사용되는 힘들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앞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전체가 다 이렇게 통합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니까 가장 어쩌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좀 여러분이 잘 잡아둘 수 있으면 좋겠어. 꼭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몇 번을 강조하고 OT 때도 강조했던 거 있었죠. 복습 안 하면 물리는 여러분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만들어둘 수 있지만 그걸 아는 걸로 소화시키는 건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화하셔야 된다고 했잖아. 반드시 2차 복습, 3차 복습까지 하셔서 꼭 역학 부분을 좀 더 튼튼하게 잡아두시면 물리를 수월하게 잡아둘 수 있어. 편안하게 해보자고. 10페이지 물질 운동. 근데 이 운동 어렵다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 근데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운동 자체가 나타나는 게 운동 그러면 물질 움직임 말 그대로 운동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운동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등장 요소가 네 가지밖에 없어. S, T, V, A 꼴랑 네 가지. 이거 각각의 뜻이 뭐고 네 개가 어떤 관계성에 얽혀 있는지 풀어내는 게 운동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 움직임을 해석하는 거니까. 그거 각각의 뜻 하나씩 하나씩 좀 잡으면 제일 먼저 교과서가 됐던 참고서 됐던 역학의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은 항상 거리, 변 이런 말부터 출발해. 거리라는 말이 있고 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길이를 표현하는 말인데 조금 의미는 달라. 거리는 그 사람이 움직인 실제 이동 경로를 거리라고 보고 변이는 줄임말이야. 위치의 변화 또는 변화된 위치의 줄임말. 여기다 내가 어디 갔네? 그 최단 거리, 직선거리를 보고 변이라고 표현해.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지점 A에서부터 막 이동 움직여서 B까지 갔어.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움직인 이 총 이동 경로의 길이를 표현하는 말이 거리. 변이는 A부터 B까지 변화된 위치. 여기다 내가 여기가 있는 거니까 최단 거리, 직선거리. 얘가 변이, 얘가 길이 또는 거리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거리 변이 누굴 안 줘도 돼요. 교과서에 다 이만부터 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문제는 전부 다 운동에 관련된 문제 첫 마디는 일직선상을 움직여.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이 말부터 출발. 그러니까 직선밖에 움직임이 없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m를 갔다고 하자. 그럼 얘 총 움직인 거 얼마? 10. 변화된 위치 얼마? 10. 똑같잖아. 그러니까 거리 변이 구별될 이유 없어요. 그냥 길이야. 앞으로는 거리란 말, 변이란 말 선생님 잘 안 쓸 거야. 이 표현 대신에 STVA 이게 물리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거든. 물리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들이 귀에 거슬 뿐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꾸 들으면서 그 용어들이 귀에 익숙해져버리면 물리를 받아들이기 편하다고 했잖아. 앞으로 거리 변이 안 쓸 거야. 그냥 선생님 S라고 표현할 거야. 길이를 표현하는 말이야.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얼마 끝났는데? 10m.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해요. 뭐 가끔 참고서에 보면 동쪽으로 하는 비행기에서 북쪽으로 하는 기차를 가서 어쩌고 쭉 막 나와. 동서남북 막 나와. 안 하셔도 돼.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와. 물리원의 범위는 일직선이야. 그러니까 동서남북 나와 있는 평면구도는 물리 2에서 배워야 되는 사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 변이 구별질 이유가 없지. S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단위는 길이 단위, 미터 단위 정도 활용할 수 있으면 돼. 미터 또는 킬로미터 뭐 이런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될게요. 이 다음 나오는 말이 속력이라는 말 나오고요. 속도라는 말이 나온다. 둘 다 속자가 붙었으니까 무슨 표현인지 느낌은 오지. 빠르게를 표현하는 말이야. 근데 우리 한 사람들이 이거 진도 구별 안 돼요. 속력과 속도를 잘 구별 못해. 조금 구별 한다는 사람들이 속력은 스칼라고요. 속도는 벡터리 안 돼. 지랄. 무슨 진도 모르면서 그렇게 잘 구별해. 에이. 이거 명확한 구별리는 애들이 있긴 하더라고. 속력과 속도가 다른 거를 구별하는데 영문식 교육받을 때는 구별점이야. 어원 자체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알더라고. 속력은 영어로 뭐라 그래? 속력. 많이 어렵나? 스피드. 어려워요. 속도는 속력은 스피드니까 속도는 스피도 중근 단위. 예? 벨로시티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어. 왜 우리 항상 왜 식으로 나타낼 때 빠르게 표현하는 말은 V 뭐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어? 이 V로 표현되는 게 사실은 속도야. 근데 우리는 속력도 예를 쓰고 속도도 예를 쓰잖아. 이거 구별 안 돼도 돼. 속력 속도 구별 안 돼도 그냥 빠르게야. 내가 저기까지 가는데 1초 만에 가는 게 빨라? 10초 만에 가는 게 빨라? 1초 만에 가는 게 빨라. 빠르게를 표현하는 말이야. 요 빠르게 항상 여기 식을 하는 선생님 적을 때는 제가 이제 식좀 쓰지 말고 식을 여기 쓰러 만들어보려고 애를 써볼래? 선생님 타이틀이 왜 수식 없는 물리잖아. 그러니까 수식 없는 그러니까 식을 그냥 안 쓰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야 선생님 식 써. 미안해 선생님 수식 있는 물리야. 수식 써. 그런데 수식을 외워서 쓰게끔 하고 싶지 않아요. 외워서 사용하면 딱 그 형태의 문제밖에 안 풀려. 근데 앞으로 모든 물리에 사용되는 수식을 선생님이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야. 식을 만들 수 있으면 식을 외울 리가 없지. 근데 만들어 사용하면 아무리 문제가 변형돼도 다 똑같은 문제밖에 안 보여. 모든 물리에 사용되는 수식은 애초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야. 말을 길게 쓰는 게 되게 싫어. 물리는 굉장히 귀차니즘이 강한 학문이야. 물리하는 사람들 굉장히 게을러. 그러니까 말 길게 쓰는 거 싫어. 말 길게 표현하는 거 귀찮아. 그래서 보통 그걸 줄여가지고 하나 압축시키는 걸 항상 우리는 수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줄이는 거야. 선생님 아까 빠르게 뭐라고 했니? 저 거리를 내가 몇 초 만에 가지? 이게 나의 빠르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빠르니? 뭐 얼마나 크니? 뭐 이런 얼마나 말 들어갔을 때 비교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얼마나 이 말이 들어가면 항상 우리는 시간 1초 당으로 따져. 초당 간거리. 1초에 제가 얼마큼 가는데 그럼 쟤는 너보다 빠르네 너보다 빠르네 이렇게 비교할 순간이 1초 당으로 따진다. 그러니까 그놈이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초당 움직인 거리 되겠지. 100m를 10초 만에 갔다 하면 1초 만에 10m씩 간 거겠지. 그게 걔의 빠르기라고. 그러니까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그럼 걔의 빠르기 1초당 얼마큼씩 갔다는 걸 표현하는구나. 말이라고. 초당 간거리 빠르기. 요 S자리에 거리가 들어가면 속력이 되고요. S자리에 변이가 들어가면 속도가 된대. 근데 아까 거리 변이 구별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속력 속도 구별 안 줘도 돼. 빠르기야.
속력 속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둘 다 기호는 V를 써요. 단위 외우는 사람도 있다. 외우는 거 아니야. 물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니까. 모든 단위는 시계에서부터 뽑는 거야. 아까 거리 단위가 뭐였어? 미터, 나누기 퍼, 시간, 세크, 미터 퍼 세크 빠르게 단위야. 그러니까 시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빠르게 항상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나와. 얘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단위가 주어져서 나와. 근데 단위가 시계에서 뽑는 거라며. 그 단위가 시계야 사실은. 시간 몰라도 되지. 단위를 거꾸로 해석하면 되지. 얘 1초 동안에 몇 미터씩 갔다는 걸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V는 T분의 S를 외우는 게 아니라 말뜻을 이해해달라. 앞으로 모든 수식은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게끔 해줄 거야. 거리, 초당, 단거리, 빠르기. 됐죠? 그거를 1초 동안 몇 미터씩 갔니? 확인하는 게 배의 빠르기가 돼주는구나. 그 말 뜻이라고. 60km 파워. 왜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쓰이지? 그죠? 왜 종종 쓰이는 표현인데 A의 표현하기 바은 거리 이렇게 표현해. 그럼 다시 이쪽 10 보면 T 곱하기 V가 뭘까요? T 곱하기 V면 S가 돼주겠지. 그래서 TV의 면적을 이동거리 S라고 부를 뿐인 거야. 근데 이 그래프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여기에 뭐 V가 아니라 A가 들어갔다 그러면 T 곱하기 A 뒤에서 배우겠지만 또 속도 변화량이 돼버려요. 만약 여기 F가 들어가면 T 곱하기 F, FT 역시 또 뒤에서 배우고 아직 안 배웠어. FT 충격량 값이 되죠. 여기가 F고 여기가 S가 되주면 FS 이란 양이 되죠. 그러니까 물리사는데 모든 그래프는 요구가 이렇게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기울기 찾는 방법을 알고 V가 뭘까요? T 곱하기 V면 S가 되주겠지. 그래서 TV의 면적을 이동거리 S라고 부를 뿐인 거야. 근데 이 그래프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여기에 뭐 V가 아니라 A가 들어갔다 그러면 T 곱하기 A 뒤에서 배우겠지만 또 속도 변화량이 돼버려요. 만약 여기 F가 들어가면 T 곱하기 F, FT 역시 또 뒤에서 배우고 아직 안 배웠어. FT 충격량 값이 되죠. 여기가 F고 여기가 S가 되주면 FS 이란 양이 되죠. 그러니까 물리사는데 모든 그래프는 요구가 이렇게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기울기 찾는 방법을 알고 면적 찾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지 그 모든 그래프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고. 외우는 거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됐죠? 그러면 너 여러분이 모를 거라는 거 아니야. 이제 습관을 차츰 바꿔가야 되는 거야. 선생님하고 자꾸 그 습관을 물리적 습관을 길러가는 거야.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 면적, 옳지? 이걸 먼저 생각해보고 기울기라는 건 유평을 그렇지. 자, 시간과 움직임이 빠르지. 시간 동안 속력 값 T 곱하기 V가 VT가 다 S지. 움직임 거리가 돼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자. 됐죠? 모든 물리 그래프 다 이런 식으로 찾아갈 거야. 오케이? 이 뒤에 등장하는 용어가 지금 우리 책 하나 가져 이제 물리에 사용된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그 표현법들, 용어들을 먼저 한번 정리해줄게. 평균 속력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 이런 표현 많이 쓴다. 평균 뭐야? 대충 대강. 왜 우리 중간고사 먹어 놨을 때 그러지? 너 이번에 뭐 성적 잘 나왔어? 그러면 아니, 몰라.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내성적이라 성적 얘기 잘 안 해. 그치? 왜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제 열심히 공부했냐고. 다 안 했다고 그러지. 나 여지껏 물어봐가지고 시험 공부 나 열심히 했어 이러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다 안 했다고. 남학생이 안 했다고 그러면 정말 안 한 거예요. 근데 여학생이 안 했다고 그러면 아니 안 했다고 하지만 누가는 뻘겋게 밤새 열심히 한 거지. 열심히 하면 왜안 했다고 모르겠어. 근데 내성적이라 성적 얘기 잘 안 하는데 알고 들면 또 금방 할 수 있어요. 내성적이면서 단순하기도 해요. 성적을 점수로 물어봐 금방 할 수 있지. 그러면 수학 몇 점이야 그러면 몰라 그러잖아. 점수로 물어봐 60점? 아니야. 65점? 아니야. 70점? 몰라. 그게 70점. 참 단순. 야 우리 해보자 계산이 편하게 10점 만점 합시다. 국어 우리나라 말 10점. 영어 8점. 수학 항상 이 산수 문제제 여러분한테 1점. 과학 1점. 예초점면 20. 몇 과목? 4과목 걸쳐서. 그러니까 한 과목에는 어떤 거 많이 받고 어떤 거 적게 받지만 결과적으로 4과목 통 풀었을 때 대충 몇 점 받을 거예요. 평균. 그죠? 5점 받을 걸로 5점, 평균 5점 이렇게 표현하잖아. 뭐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서 몇 점이야 하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잘 봤어? 몇 점이야 하는데 뭐 수학은 몇 점이고 국어는 몇 점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평균 몇 점? 뭐 이래버리는 거. 그 평균값 대충 대강. 그러니까 똑같아 평균 속력도. 예를 들어서 TS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TS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항상 시간에 따른 움직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1초 만에 얘는 이만큼을 갖고요. 그 다음에 1초에 이만큼, 그 다음에 1초에 이만큼, 그 다음에 1초에 이만큼 갖다고 하자. 총 20초 만에 4초 만에 20m를 갖다고 하자. 그럼 TS 그래프 기울기 뭐라고? 기울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습관을 자꾸 바꿔가자고 그랬어. 시간당 움직임 거리. 여러분이 모를 거라는 거 아니니까 자꾸 말을 읊어가면서 익숙하게 바꿔줘야 돼. 내 방식으로. 시간당 움직임 거리. 빠르기네. 속력이네. 그러면 기울기가 급할수록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같은 시간에 멀리 간다는 얘기니까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빠르고 늦고 빠르고 늦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4초 만에 20m를 갔어. 그럼 1초당 대충 몇 미터 간 꼴이냐고. 대충 5m 간 꼴로 보자. 이게 예쁜 속력가. 무슨 식이 필요해? 말도 그대로 잡는 것 뿐이지. 대충 대강해 버려. 근데 여지껏 봤지만은 평균 속력 그래서 10 만들어 보면 사실은 평균 속력 그러면 그냥 총 시간 요 오라는 거 없어진 건데 어떻게 움직였던 총 움직인 거리 20을 총 걸린 시간 4초로 나눈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총 간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린 거. 이게 평균 속력의 의미. 됐죠? 근데 저 식을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고. 말뜻을 이해하면 평균 대충 대강 평균값.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인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하면 대충 이 정도로 간 거잖아. 그 정도의 빠르기로 갔어. 이 표현이다. 근데 여지껏 시험 문제 같지만 나 평균 속력 시험 문제 안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평균 속력 시험 문제 내요. 근데 나와봐야 둘 중 하나야. 예외 없어. 평균 속력. TS 그래프로 물어보는 평균 속력 아니면 TV 그래프로 물어보는 평균 속력밖에 없어요. TS 그래프로 물어보는 거? 얘 점점 가는 폭이 커져서 뭐 2초 만에 60m 전방에 갔다고 하자. 그랬을 때 얘 2초 동안에 평균 속력 구하시오 그랬다면 총 시간 몇 초? 2초 만에 총 움직인 거리는 60m 전방이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대충 30m/s 속력으로 갔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으면 돼. 다시 TV 그래프 마찬가지. 얘 점점 속력 빨라져서 2초 후에 속력 40이 됐다고 하자. 그렇다면 얘 2초 동안에 평균 속력 구하시오 그랬다면 총 시간 2초 만에 총 움직인 거리는 이제 40 들어가면 안 되지. 뭐야? 거리는 이 안에 면적 이동 거리가 있어. 그리고 T
곱하기 V 면적 T 곱하기 V S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이 삼각형 면적 얼마? 밑변이 높이 40 삼각점. 그러니까 40. 됐죠? 요거 40이 아니라 거리가 40이었어. 2초 동안 움직인 거리 40을 넣다 놓으라는 주문이었어요. 따라서 얼마? 20m/s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 틀리는 게 더 어려워. 이 평균속력이란 말도 등장하는데 가끔씩 순간속력이란 말도 쓸 때가 있거든. 순간속력. 근데 순간속력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써. 꼭 표현되는 말을 보면 1초 대 속력, 2초 대 속력, 몇 초 대 속력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럼 얘는 간단해. 1초 대 속력자 식으로 올라가서 그냥 문법에 읽으면 돼. 20.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야? 1초 대 속력 그러면 올라가서 TS 그래프에 여기에 접선이 그렸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TS 그래프의 기울기가 빠르게 되니까 속력수도 빠르게.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TS 그래프 가지고 순간속력 물어보시면 그래프 그려지고 접선이 그려지고 접선의 기울기까지 나와 있어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다 주고 물어보는 게 얼마나 유치해. 그래서 이 순간속력이라는 말은 계산한 문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용돼. 얘 접선을 쭉쭉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점점 커져. 그럼 얘는 점점 빨라지는가 느려지는가? 아 빨라지고 있구나. 느려지고 있구나. 이거 확인하는데 활용하는 게 순간속력이었다. 활용법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지. 평균속력, 순간속력 두 가지 용어 잡아두는 것 뿐이었어요. 거기 하나만 더 하자. 왜 본격적인 수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사용된 용어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상대속도라는 게 있어. 상대속도. 근데 정말 미안한데 이 상대속도는 사실은 물리원 교과서에는 없었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상대속도는 원래 물리 2의 부유 영역이에요. 근데 굳이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물리 1 시간인데 불구하고 얘를 설명해주는 이유는 얘를 안 해두면 저 뒤에 가서 우리 이제 상대성 원리라는 걸 배워. 근데 상대성 원리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점을 저 어떻게 움직이고 제가 나를 보면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내용이 상대성 원리거든. 상대적인 움직임을 표현을 못하면 그 상대성 원리를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교과서 엉망이라고 그랬잖니. 엉망이야. 상대속도는 안 가르쳐주는데 상대성 원리에 얘를 활용할 줄 알아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어. 굉장히 이상들이 생각있어. 가르쳐주진 않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에이. 하여튼 상대속도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교과 외 범위. 왜 선생님 책에 쳐다보시면요. 뭐 10페이지에 참고하기로 그래서 들어가 있을 거야. 교과 외 범위나 참고하기로. 근데 얘는 저 뒤에 거기 파란색 글씨 써 있죠? 30페이지 07 상대성 이론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잡아두시는 게 지금 운동을 배울 때 잡아두시는 게 편해 같이. 말 그대로 해서 근데 물론 여유 없어. 제목 반짝 함축 거야. 아까 평균속력 평균값 대충 대강의 빠르기 이 말이었고 상대속도는 내가 바라봤을 때 상대방은 그게 보여. 상대속도는 그게 보여 하는 보인다 속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고 나 혼자 이쪽으로 20m/s 속력으로 막 가. 그럼 여러분들 볼 때 내가 얼마로 가는 걸로 보이겠어? 20m/s 속력으로 가는 걸로 보이겠지.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게 상대속도야. 근데 상대속도를 표현할 땐 정지한 상태에서 남을 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나도 움직여서 남이 어떻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 되겠지. 내가 이쪽으로 2m/s로 막 가. 근데 상대방이 이쪽으로 10m/s로 막 가. 그럼 나는 초당 20 가는데 제가 초당 10씩 가. 그럼 내 입장에서 쟤를 보면 초당 80더 가는 걸로 보이겠지. 얘 10걸음 갔노 난 2걸음 갔으니까 8걸음 더 앞에 가는 걸로 보이겠지. 그러니까 1초에 8m/s씩 속력을 갖고 있는 거. 1초에 8m씩 멀어지는 걸로 보이더라. 보이는 속도. 그게 상대 속도. 다시 거꾸로 해볼까? 이거는 내가 10m/s로 막 가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이쪽으로 2m/s로 막 쫓아와. 나는 초당 10씩 막 가는데 제가 초당 20 와. 그럼 내가 초당 80더 가지. 그럼 내 입장에서 쟤를 보면 어떻게 보여? 간격이 막 벌어지니까 오히려 내가 보면 쟤는 뒤로 가는 걸로 보이겠지.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 마이너스 8. 와 중요한 거 나왔다. 여기부터 있는 마이너스. 얘 뜻이 뭘까? 뒤로. 얘는 1초에 8m/s씩 뒤로 가는 걸로 보인다는 뜻이야. 가끔씩 속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크기와는 관련 없어요. 오로지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야. 앞으로 얘를 표현할 때 운동 방향 자꾸 입에 붙여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방향. 크기와는 관련 없다. 운동 방향. 만약에 저쪽으로 가는 거 플러스 간다면 뒤로 가는 거 마이너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운동 방향. 방향 그리지 말고 운동 방향 표현해. 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가속 앞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얘는 운동 방향을 표현한 말이 아니야.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운동 방향을 표현한 말이 아니야. 다른 표현이야. 얘는 힘의 방향을 표현하기도 하고 속도의 증가 함수를 표현하기도 해. 다른 표현이야. 그러니까 물리가 어렵다는 게 그냥 똑같은 건데 다른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하나씩 구별이 가지면 되게 편해. 근데 이런 것도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한없이 꼬여가는 거야. 차근차근 하자고. 속도 앞에 붙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움직이는 운동 방향. 다시 10m/s가 빠를까? 마이너스 5m/s가 빠를까? 얘는 1초에 10m씩 가고요. 얘는 1초에 5m씩 가는 거야. 다만 뒤로 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방향이 거꾸로인 거지 빠르기는 얘가 더 빠르지. 그 빠르기를 표현하는 말이야. 얘는 거기에 앞에 보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떤 쪽으로 가는데 그 운동 방향을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 그죠? 요거 꼭 받아들여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그냥 어떻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일지 식이 아니야. 가끔 쳐다보면 교과서 다 그렇게 돼. 청소서 그렇게 되는데 뭐 상대 속도 그럼 VAB는 A에서 바라보는 B 그래서 VB 마이너스 VA 뭐 이런 식으로 식적인 형태를 이렇게 표현해주는데 아니라고. 식을 통해서 값이 얼마나 물어보는 형태 아니라고 그랬잖아.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일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었어. 운동 상태를 파악하는 거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어가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말이었어. 그렇게 보여. A에 대한 요 표현법 하나만 더 받아들여 놓으실래? 종종 쓰이는 표현인데 A에 대한 물리에 사용되는 관용 어구에 B의 속도라는 말이 있을 때 있어. 또는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 있어. 이 말은 A가 보는 B의 속도 이 표현. A가 바라볼 때 B는 그렇게 보여 이 말이야. 참 이렇게 써주면 5천만 국민이 다 행복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물리는 일단 나를 엿다고 돌려서 써. 이 표현법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이건 A에 대한 B의 속도 이 말은 A가 볼 때 B는 그렇게 보여 이 말이야. 됐죠? 나중에 요거 그 상대
스탠스 원리 들어가서 자주 쓰이는 표현법이라서 꼭 지금 받아들여 놓으셔야 뒤에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리 속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지금 한번 쓱 한번 운동 파트에 정리되는 것들 먼저 정리해봤어요. 일단 여기 칠판 지우니까 먼저 써볼게요. 책의 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건 따로 쓸 이유도 없어. 필요 없고 1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빈 그래프 두 개 있으니까 그래프 그래가지고 기울기, 면적 여러분이 모를 거라는 거 아니니까 습관을 자꾸 들이지 않고 지금 한번 정의 내려본 것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 어떻게 찾고 면적 어떻게 찾는지 표현해 주시고 TS 그래프라면 속력이구나, TV 그래프라면 면적이구나, 이동을 S구나 정도 표현해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 여기 역시 왼쪽 페이지 있어요. 10페이지에 보시면 평균 속력 뭐 해가지고 쭉 돼 있어. 이런 거 다 그려져 있으니까 따로 쓸 것도 없어. 다만 10페이지 메모란에 보시면 메모란에 원지의 셈에 필리노트 제일 하단부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얘 있을 거야. V 앞에 속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운동량 내는 거 별도돼 있어. 거기에 이런 표시를 동그라미 식으로 지나가면서 한번 볼 수 있게끔 보고 지나가게끔 꼭 표현을 해두세요. 자꾸 습관화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참고하기에 왜 상대쪽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위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 표현법 알아들으셔야 돼요. 표현법 자체는 물리적인 사용되는 용어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이 용어와 다른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은 자꾸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지. 따라가는 수밖에. 여러분이 물리학계를 바꿀 게 아니라 내가 물리학계를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이 따라가야죠. 역사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배우는 입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저 표현법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필요한 거 몇 가지 안 돼. 그거만 살짝 써놓으세요. 지울 거예요. 다른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은 자꾸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지. 따라가는 수밖에. 여러분이 물리학계를 바꿀 게 아니라 내가 물리학계를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이 따라가야죠. 역사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배우는 입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저 표현법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필요한 거 몇 가지 안 돼. 그거만 살짝 써놓으세요. 지울 거예요. 쓸 게 많지는 않죠. 보면 됐나요? 자 됐으면 이제 본격적인 수능 문제 한 문제 잡으러 갈까? 수능상의 이 운동 파트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는데 그래프 형태 문제가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그 안에서 등장시킬 수 있는 요소거리가 등속 운동 아니면 등가속도거든. 둘 중 하나 나올 거야. 반드시 등속을 낼 때가 있고 등가속을 낼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먼저 그거를 등속 부호 움직임증이라고 합니다. 등속 운동, 등속. 이 등속 직사 운동하더라 이 말은 알자인 명일 때 그래요. 선생님이 그냥 미리 써놔봤어. 얘는 잘난 척했어. 나중에 힘을 배우면 저절로 이해될 말이야. 힘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그걸 미리 한번 써놔봤어. 알자인 빵 뒤에서 배우겠죠. 알자인 알짜배기 힘, 실제로 영향 끼치는 힘, 얘를 보면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럼 영향 끼치는 힘이 없으면 얘는 원상 태그대로 계속 움직일 수 있겠지. 운동 상태라면 등속 운동하면서 계속 움직일까? 아무 영향 안 받으니까. 그때는 알짜인 빵 나더라고. 나중에 볼 거야. 미리 써놔봤어. 등속. 이 원래 제목형처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번 따라볼래? 등속 뭐야? 요 등자 무슨 등자? 같을 등자. 그러니까 속도가 같아. 굉장히 규칙적이야. 1주에 1m를 갔으면 그 다음에도 1m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도 1m 가야 돼. 이게 등속 운동이야.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오면 결국 우리에게 표현 잡겠어? 항상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TS 그래프, TV 그래프, TA 그래프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근데 TS 그래프 등속을 하면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건 X축 먼저. X축 시간이 지나가는데 Y축 규칙적. 그럼 다시 X축 먼저 1초에 1m를 갔으면 그 다음 1초에도 1m하고 X축 먼저 Y축 1초에 1m 따라서 그려오면 이렇게 이게 TS 그래프 등속을 표현한 말이 있어. 그렇죠? TS 그래프의 요 기울기 뭐라고? 이런 거 이런 거 시간 당 움직임이 빠르게 속력도 V 이렇게. 다시 TV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TV 그래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시간 X축
지나가는데 고속도 그대로 등속 어떻게 돼요? 손을 끌어. 그치 그렇죠. 이거 시켜오면 참 취향 못해요. 다들 이렇게. 나 같은 데 약간 스케일이 크고 얘 같은 데 약간 짧고 가끔씩 엉망 친구도 있어. 그려봐면 괜찮게. 딱 뽑아버릴지도 몰라. 그나마 낫다. 턱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차라리 낫다. 난 최고 역기력이 내려갔다. 현장 수업 하는데 등속 그려봤더니 야 눈깔로 살다 살다. 하여튼 시간이 지나가는데 고속도로 옆으로 쫙 요게 등속 맞아요. TV 그래프 이 면적 뭐야? 면적 T 곱하기 V 그러니까 이동거리 S가 돼줘야 되지. 다시 TA 그래프 아직 가속란 말을 안 배웠는데 말 그대로 해석해봐. 가속도 뭐야? 속도가 같다가 더할 같잖아. 속도가 더해지는 걸 보고 가속도라고 그래. 그럼 속도 더해지는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시간말로 갖고 가속도가 빵이야. 또 더해지는 게 없어. 됐죠? 이게 등속을 표현하는 세 가지 그래프야. 그럼 이 그래프를 다 알고 있다고 뭐 등속 다 하는 거야? 택도 없어. 등속 하나 몇 가지 연습을 해볼게. 움직임 날짜고 있어. 다시 연습을 해보자. 자, TS 그래프가 요렇게 그랬어. 요게 A의 움직임, 요게 B의 움직임, 요게 C의 움직임이라고 하자. 그럼 A, B, C 움직임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전부 다? 그렇지. 규칙적인 움직임을 갖는 거? 등속 운동하는 거. 움직임을 일제니까. 다시 차이점은 뭐예요? 아, 기울기가 달라. 기울기가 뭔데? T스프의 기울기가 속력이라며? 속력수도 V가 달라. 자,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바꿀 수도 있겠네. 요즘 바꿔라가 유행이니까. 바꿔볼까요? 뭘로? TV 그래프 한번 바꿔볼까? 근데 뭐 얘는 단순하니까 대부분 다 옮기는데 습관을 자꾸 고치자고 그랬으니까 테마키가 있는 그래프 바꿀 땐 그래프 자체를 통합을 그냥 옮기죠. 그러면서 꼭 실수 만들어줘. 세상에 시험 문제가 예전 단순한 문장은 없잖아. 이게 좀 불편하게 나오면 대부분 실수가 이해해서 만들어져. 직접 옮기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프를 옮길 때는 여기 지금 읽었잖아. 읽은 대로 한번 옮겨봐. 지금 뭐라고 읽었어요 여러분? 등속이라며?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 옆으로 쭉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가 달라? 속력이 다르다며? 그럼 Y축의 속력수도 V네. 그러니까 Y축이 다른 값에서 옆으로 당긴 거야. 됐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위야? A가.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많이 가서 빨라. 속도가 빨라. 빠른데 규칙적으로 움직였어. 요게 A. 그 다음에 B가 기울기 낮으니까 속력이 조금 작아. B. 그 다음엔 C. 이렇게 바꿔놓고 자신이 없으면 역한점도 해보세요. T, V 그래프 면적 뭐야? 이동거리 S. 면적 이동거리 S. 그럼 같은 시간에 C는 요만큼 갈 때 B는 이만큼 가고요. A는 이따시만큼 갔으면 요만큼. 그럼 같은 시간 속도 쫙 했을 때 C는 요만큼 가 있고요. B는 요만큼 가 있고요. A는 이만큼 가 있어. 같은 그래프 맞지? 이런 식으로 자꾸 확인을 받아서 실수를 줄이자고 다시. 자, TS 그래프가 이거는 요렇게 그랬어. 요게 A, 요게 B, 요게 C야. 요거는 A, B, C 움직임의 공통점 뭐예요? 셋 다 기울기도 같은 등속이야. 그쵸? 기울기 같은, 즉 속력 같은 등속이야. 그럼 차이점은 있네. 차이점은 A와 B의 차이점은 A, B의 차이점은 뭐가 달라? Y축 절대 달라. 출발 위치가 달라. 출발 위치가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출발하는데 A는 B가 보기 정확히 앞서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 쫓아도 B는 A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다시 B와 C의 차이점은 뭐야? 출발? 시간이 달라. 출발 시간이 달라. B 출발하고 한참 뒤에 C가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영원 쫓아도 C는 B를 따라잡을 수 없어. 같은 정도로 움직이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 일제니까. 다시 한번. 요거는 TS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뜻이 뭐고요? TS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뜻이 뭐고요? TS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뜻이 뭐야? 항상 그래프가 X축 먼저 X축 시간 지나가는데 Y축 거리가 쭉 나를 기준으로는 거리가 자꾸 준다는 얘기는 내 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지. 나한테 오고 있구나. 그럼 얘는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자리 그대로 계속 뭐야? 정지하고 있구나. 얘는 시간이 지나는데 거리가 자꾸 멀어져. 뭐 하고 있는 거? 가고 있구나. 오고 정지하고 갔구나. 선생님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나오지. 이거 한 개짜리는 안 내. 얘를 붙여서 내는 거지. 이렇게는 잘 내지. 자, 요게 TS 그래프인데 요렇게 움직이는 건데 얘를 바꾸시오. 물론 TV 그래프로 바꿔보시오. 여러분이 한번 직접 바꿔볼래? 거기 11페이지 제일 하단문에 동그라미 노란색 4번 있죠? 그놈이 얘야. 저거 쓸 시간 줄 테니까 이거 먼저 바꿔봐. 직접 얘로 바꿔봐. TV 그래프. 이거 내가 서 있었어. 여러분이 정지시키면 편하게 먼저 얘를 바꿔봐. 직접. 어렵진 않죠? 되나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확인 못하겠지만 아마 보고 있는 친구들 마찬가지일 거야. 현장 수업해봐도 마찬가지야.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습관 그대로 그려. 얘를 바꿔. 그러면 습관대로 그냥 툭툭툭.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바꿔.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여러분 습관이 바뀌어가는지를 지금 보고 싶었던 거야. 제발 못하겠는데 그래프 직접 옮기지 말라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까처럼 읽어야니까 얘를 시간별로 또 쪼개볼게. 쪼개서 읽어봐. 자, 여기를 읽어볼래? X축 시간 지나가는데 거리가 자꾸 멀어져. 뭐 하는 거라고? 가고 있다. 가고 있다. 하는데 규칙적으로 가고 있어.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 중이라고. TS 그래프의 기울기를 우리 속력수도 V라고 한다고 그랬지. V가 기울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죠.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지. 됐나? 읽을 수 있는 거 다 읽었네. 다시 여기 읽어볼까? X축 시간 지나가는데 Y축 그 자리 그대로 무슨 정지하고 있네. 됐어요? 그러니까 V가 빵. 다시 여기는 시간 지나가는데 거리가 자꾸 죽으라고 뭐 하는 거 내 쪽으로 오고 있다는 표현. 오고 있어. 규칙적으로 보니까 등속으로 오고 있어. V 기울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다 읽었네. 그럼 읽는 그대로 옮겨봐. 등속이라며. 속력이 옆으로 쭉이라며. 근데 V가 플러스 있으니까 V가 T축이 플러스인 곳에서 옆으로 쫙. 요 시간 동안만. 다시 여기서부터 요 시간 동안에는 정지. 그러니까 V가 빵이어야 돼. 다시 여기는 등속이니까 옆으로 쫙인데 V가 마이너스인 곳에서 옆으로 쫙인데 마이너스인 곳에서 옆으로 쫙이어야 돼. 이렇게. 아마 이렇게 되면 그려졌을 거야. 근데 뭐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선생님이 저 그래프 이쪽으로 옮겼는데 여기에 사용된 용어 등속 플러스 V, 등속 마이너스 V 표현 다 집어넣었지. 근데 안
표현 안 넣었죠. 분명히 갔다 왔다 표현이 있잖아. 그럼 얘도 같은 그래프라며. 그럼 얘도 갔다 왔다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 있어. 어디에? 여기에. 항상 이 PV 그래프에 이 면적을 확인하고자 할 땐 이 앞에 부호 꼭 신경 쓰세요. 아까 표현해줬어. 여기서 이거 속도 앞에 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운동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속도 앞에 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 무조건 우리는 운동 방향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면적 T가 파이 보이니까 이 안에 면적은 기본적으로 거리인데 그 거리가 T 축기를 위아래 넣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 거리인데 얘는 플러스라서 앞으로 간거리가 되는 거고 앞방향 간거리가 되고 마이너스 붙으면 얘는 뒤로 온거리가 돼버리는 거야. 앞으로 간 거, 뒤로 가는 거. 거리는 거리지만 운동 방향은 여기까지 같이 붙여줘야지. 갔다 왔다 표현. 얘 98년도 수능 문제 어떻게 등장했냐면 이런 식으로 등장했어요. 어떤 애가 기준선에 출발해가지고 가더래. 가는 거야. 그의 얘 움직임을 요 출발 순간부터 TV 그래프로 그려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진 거래. 그럼 시간 t초인 요 순간에 얘는 기준점의 왼쪽에 있더라. 맞아 틀려. 다시 기준선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막 출발해서 갔어. 그의 0초인 순간부터 TV 그래프를 얘를 그려봤어. 얘 움직임에 대해서. 시간 t초인 요 순간 얘는 기준점의 왼쪽에 있더라. 맞아 틀려? 틀려. 왜? 이게 뭐야? 간거리. 얘 뭐야? 온거리. 가기는 이만큼 갔어. 몇 년만큼. 오기는 요만큼 갔어. 기준점의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야지. 요런 형태로 등장합니다. 얘가 움직임을 해석하는 거니까. 문제 한번 직접 볼까요? 페이지 101페이지에 101페이지 4번 5번 볼까요? 4번 문제 보시면 일단 조 형태 먼저 끝내보자. 금방 갔으니까 5번 아래 그림은 직선상에서 옮기는 어떤 물체 운동 관계에서 얻은 속도 시간 그래프이다. 관찰은 시각 0부터 시각 t까지 진행했으며 물체는 정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대. 오른쪽으로 출발했대요. 해석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랬네요. 1번에 시각 t에서 이 물체 위치는 처음 위치 왼쪽이더라. 자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갔대. 근데 시각 t 어딘지 찾았어 그랬대? 여기 있죠 t가. 그러니까 위에 면적 크고 아래 면적 작으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갔고 왼쪽으로 조금 왔어. 그러면 기준점의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처음 위치 왼쪽이더라. 거짓말. 1번이 답이야. 그래서 다시 2번에 시각 t0 직전과 직후의 물체의 진행 방향 반대이다. 시각 t0 어딘지 보여? 여기 있어요. t0가. 그럼 t0 직후에 직전과 직후에 그럼 직전에는 t0 직전에는 v가 플러스야. 뭐라고? 운동 방향 플러스 앞으로 가고 있었다고. 속력이 줄 뿐이지 가기는 앞으로 가고 있었다고. 근데 직후에는 v가 마이너스야. 뭐야? 뒤로 간다. 그러니까 t0 직전과 직후에 운동 방향은 앞뒤 방향이 바뀌었잖아. 진행 방향 반대이다. 맞네. 3번에 구간 A 동안 물체가 받은 초기의 무거였더라. 자 여기 A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구간이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고속도 그대로 등속이네. 아직 안 배웠어 얘는 사실. 왜 물리는 앞과 뒤를 붙이면 통합형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아까 써놓은 말이 있었지. 아까 뭐라고 그래서 등속과 같은 말? 뒤에서 나중에 힘에서 배울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등속과 같은 말? 알자인 0일 때 등속 운동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동의어니까 물리에서 있는 동의어야. 등속 알자인 빵. 그러니까 A과 등속 운동이라며. 그럼 받는 거였다. 알자인 빵 상태더라. 힘 빵이더라. 맞죠? 그래서 가끔 질문 나오는데 선생님 그러면 빵이면 빵이지 왜 거의 없어요. 거의라는 말을 왜 붙여요. 그러는데 왜 우리 알다시피 수학에서 왜 배울 때 얘가 x축과 얘가 나란하다 표현될 때 여기 점점점점점점에서 나란한 걸 표현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이건 완전 수평. 그래서 평행. 그런 경우라면 힘 빵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 점선이 지금 없으니까 나란해 보이는 거지. 평행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거의라는 말이 그래서 붙인 거야. 이게 내가 붙인 게 아니라 수능 문제야. 그렇죠? 거의 없다. 맞네요. 4번에 구간 A 이후 물체가 받은 초기의 왼쪽으로 간다. A 이후에 볼까? 여기는 A 구간 이후에 보니까 속력이 줄어. 잘 생각해봐. 여기 아직도 V 상태는 플러스지. 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처음 출발하는 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A 구간 이후에도 요 구간 내도 지금 가기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속력이 줄 뿐이지 오른쪽으로 계속 가. 그런데 속력이 줄어. 가는데 오른쪽으로 막 가는데 속력이 줄어. 그럼 힘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받아야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힘을 거꾸로 받으니까 가는데 거꾸로 힘 받으니까 자꾸 속력이 줄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속력이 줄려면 맞잖아. 왼쪽으로 힘 받아야 돼. 맞네요. 5번에 구간 A 동안 물체의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는 거의 같더라. A 구간에 등속 구간이라며 순간적으로 봐도 요속력, 평균적으로 봐도 요속력. A 구간 내에서 맞네요. 그래서 1번만 틀린 답이었어요. 됐지? 자 4번에 또 보시면 다음 직선길에서 영역 토끼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곳이다. 위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오른쪽으로 고르시오 그랬어. 굉장히 사악한 영리가 있고요. 멍청한 토끼가 있어요. 거기에 토끼는 그 그래프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움직임을 확인받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잖아. 모든 사태를 다 확인할 수 있어 이 안에. 토끼는 영희가 있는지 모르고 밑에 보기 안 봐도 영희가 있는지 모르고 영희 쪽으로 오고 있다? 몰랐던 거지. 근데 영희를 토끼를 발견하고 사근사근 토끼 쪽으로 다가가는 거야. 사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지. 토끼가 영희를 발견한 건 몇 초 때? 그죠? 8초 때 발견하고 도망가기 시작하지. 하지만 영희의 집착은 놀랍죠. 토끼보다 빨라요. TS 그래프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토끼보다 빨라요. 결국 12초 만에 만났지. 착각하는 훌륭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하나씩 살펴보면 기억반에 4초 때 토끼의 속도는 마이너스 1.5m/s였더라. 4초 때 토끼 속도 TS 그래프의 기울기가 빠르게 속력 속도 V라고 그랬잖아. 그럼 4초 때를 찾느니 거기 어차피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직선이니까 총 8초 동안에 토끼는 얼마큼 움직인 거야? 10m 움직인 거구나. 총 8초 만에 10m 해주면 얼마나 나와야 돼? 1.25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1.5이더라. 거짓말이네요. 이번에 토끼와 영희 사이의 거리가 10m가 되자 토끼랑 영희 사이의 거리가 처음에는 30m 전방에 그 다음에 5m 전방에 있었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던
10m 차이를 나타낼 때가 몇 초 때? 8초 때 딱 10m 간격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8초 1대 2마다 똑같아. 그때 토끼는 여기보다 빠른 속도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던 애가. 그래프 형태 보니까 토끼가 이렇게 돼 있었죠. 오던 애가 다시 가죠. 그러니까 되돌아갔다는 말은 맞아. 뭐가 틀린 거야 거기에? 0이보다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0의 집행이 훨씬 더 강하다니까. 그래서 0이보다 빠른 속도 이 표현이 틀렸어요. 이번에 0초에서 10초까지 0의 평균 속도는 1.5이더라. 자 0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도 속력 속도 구별 안 되는다고 그랬지. 총 시간에 총 움직인 거. 그 시간 10초 잡혀 있어. 움직인 거 얼만큼 0이는. 거기에 뭐 20 그러면 큰일 난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리는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는 실수 때문에 틀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조심해야 돼. 왜? 맞아. 10초 때 20m 전방. 근데 처음에 출발 위치가 어디서? 5에서 출발했잖아. 5인 곳에서 20까지 갔으면 얼마큼 움직인 거야? 15를 움직인 거지. 그럼 10초 만에 15 움직였으니까 속력 얼마? 그죠? 1.5가 나와야 되지. 평균 속도는 1.5이다. 정답. 1번에 10에서 14초까지 토끼 이동거리는 5m이더라. 10초일 때 토끼는 어디 있었어? 25m 전방. 그 다음에 14초일 때는 30m 전방. 그럼 얼마큼 가 있는 거야? 5m 앞에 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동거리는 5m더라. 맞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번 원했던 답이라고. 그러니까 참 별거 아니야. 선생님이 요거 왜 그 기본 개념 강의에도 이런 형태가 있고 만점 완성 강의에도 이런 형태가 있고 실전 문제 풀이도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수능 문제 예전 형태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노골적인 형태라서 여기다 씌워놓은 거였어. 만점 완성이나 뭐 실전 문제 풀이에서 요즘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까지 다 씌워놨어. 근데 사실은 별로 바뀐 게 없어. 거의 같아. 참 별게 아니야. 어렵지도 않잖아. 근데 이 가운데 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 시험 문제. 꼭 표현이 가능하셔야 돼.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 움직임 자체를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줘야 돼. 꼭 됐죠? 앞부분 돌아가서 가지고 다시 씁시다. 이거 12페이지 돌아가시면 어디 등속 운동을 해가지고 요 표현이 있을 거야. 얘로 바꿔놓게끔 돼 있을 거야. 직접 옮겨놓으시고요. 표현들 다 빠진 것들을 메모해 두시면 되겠지. 3번, 4번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메모해 두시면 돼. 쓰세요. 쓸 게 많진 않지?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뒷장에 넘어가시면 12페이지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와 있는 거 있지? 왜 운동 상태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둘 중 하나니까 등소에 관한 문제 아니면 등가속도를 물어보는 문제 둘 중 하나. 그러니까 등속은 지금 맞고 등가속도 하나를 더 잡으셔야 돼. 등가속도란 말 받아들이기 전에 용어 하나 더 해볼까요? 가속도란 말. 가속도. 물론 제목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했을까 뭐라고? 속도가 무슨 날짜? 더할까? 그러니까 속도가 더해지면 가속도라고. 근데 거꾸로 속력이 느려져도 가속도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용어야.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 물리라는 과목이 서양에서 들어올 때 그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이제 일제시대 그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여 놓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한자어를 많이 썼거든.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는데 오번역 된 거예요. 속도가 더해지는 것만 가지고 아니라 느려져도 가속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속도가 변하는 걸 보고 가속도라고 그러는데 왜 거기다 이 더할까지를 붙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이걸 번역하라고 나는 가속도라는 표현 안 썼을 것 같아. 속도 변화량이라는 말을 썼을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지. 그때 용어가 그렇게 붙여버렸으니까 이제는 가속도라는 용어를 통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속도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고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걸 가속도라고. 기호는 뭐였을까? 요 A. 왜 자동차에 보면 악셀에다 보통 그러지? 악셀레이터. 왜 오른쪽 페달이 있어야 밟으면 빨라져가는 거. 그거. 이거 A. 항상 모든 식은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외운 게 아니라고 했지. 선생님 뭐라고 했어? 가속도?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또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 변해가는 그 시간에 얼마나 바뀌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이 말 변하면 물리 기준이라고 했잖아. 뭐 시간 1초 나눠 따진다고. 그러니까 초당 속도 변화량 1초에 속력이 얼마나 바뀌었지?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확 나눠버리면 1초당 속도 변화량. 그걸 보고 우린 가속도라고. 다한이는 신속동작으로 쓸까? 속력의 단위 뭐였어 아까? 미터 퍼 세컨드. 여기 나누기. 퍼 시간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 세컨드.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쓰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얘를 줄여서 뭐라 그럴까? 미터 퍼 세컨드 세컨드를 줄이면 미터 퍼 세컨드 치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우리 왜 중력 가속도 직각 같은 경우엔 직각 요즘 다 얼마로 주어져? 10m per second 제곱으로 주어져요. 뭐 9.8, 9.8, 10 써, 10. 우리는 굉장히 대범한 학문이니까 9.8에 뼈다니 안 좋아해. 사실 9.8은 안 맞아. 9.8을 사고 해가지고 뒤에 소점 한쪽부터 그거 다 끊어가지고 9.8 어차피 그것도 대충 값이야. 그럼 대충 뭐 이거 끊었을 것 같으면 뼈다니 다 끊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그냥 대충 10 대충 대박 둥글둥글 하는 대범해. 저 물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대범, 가르치는 사람도 대범해. 그러해. 요 뜻 찾을 때 거꾸로 하는 게 더 편해. 10m per second per second 뜻으로 찾아가는 게 더 편해. 원래 이 중력과도 직각 뜻은 반드시 잡아두면 되는데 얘 잡아두시면 등가속도 문제는 너무 편해. 중력 가속도 예를 들고 중력 가속도라는 말을 써요. 말 그대로 잡아봐. 중력 때문에 속도가 더해져. 그게 얼마씩 더해지냐면 1초에 10m/s씩 속도가 변할 수 있게끔 더해져. 지구가 막 잡아당겨. 떨어지는 문제 빨라져 느려져. 위로 던진 물질 빨라져 느려져. 속도 대단히 안 나오나? 다시 떨어지는 물질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요. 왜?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땅면 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편하거든. 내가 일로 가는데 나를 막 끌고 가. 정력률도 빨라지겠지. 빨라져. 거꾸로 위로 던진 물질 빨라져 느려져. 위로 던진 물체가 속력이 가거나 더 빨라진다는 친구도
있어. 세상 살기 되게 불편하니까 위로 던지면 제가 속력이 각도가 더 빨라진다는 게 계속 올라가는 얘기네. 그러면 뭐 우리 팀 야구 경기 이겼어. 야, 감독이 행간 한번 던졌어. 안 내려와 이 사람. 던지면 살리지 그럼 큰일 나지. 그러면 없어. 위로 던지면 그냥 반대 떨어지지. 왜? 떨어지기 위해 중간에 한번 서야 된다. 올라갔던 게 내려오려면 한 번은 반대 서야 된다. 그 올라가던 게 쓰려면 속도가 자꾸 줄어가야지. 떨어지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왜 그런 현상이 그러죠? 중력 때문에 지금 땡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 정도로 땡기느냐? 일주에 10m/s씩 속력이 바뀔 정도로 땡긴다. 그게 중력 가속의 뜻이야. 속도가 변해가는데 중력 때문에 그게 중력 가속 뜻이라고. 값은 초당 10씩 바뀌어간다. 되나요? 거기 책에 1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그래서 원자선 필기노트로 되어 있는 곳에 중력 가속 집값 10m/s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10m/s 이렇게 나눠서 표현해 준 게 초당 10씩 속력이 바뀌어가는 거. 그 말이야. 거기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12페이지 상단이야. 지금 가속도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평균 가속도 동그라미 2번에 순간 가속도 되어 있는데 아니 둘 다 죽여버려. 필요 없어. 안 나오는 거야. 평균 가속라는 용어는 자주 쓰이는데 그냥 가속라는 용어 말 대신에 주로 붙이는 말을 평균 가속라는 용어를 쓸 뿐인 거지 그 본질적인 말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서 상관없어. 죽여. 대신에 그 밑에 보면 2번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별표 3개 돼 있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별표 3개 돼 있지. 그 별표 3개 모자라. 거기 은하수도 별로 더 빼버려.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는데 등가속도 문제 안 나오더라? 그날로 내가 강사쌤한테 때렸지. 죽어도 깨나 되겠나? 등가속도.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역시 나중에 힘에서 배울 건데 미리 한번 써놓을게. 미안해 잘 해석할게. 얘 힘이 일정할 때 등가속도 운동할 수 있어요. 나중에 힘에서 배울 거야. 미리 그냥 써놔봤어. 등가속도? 아 때려놓을까? 속도가 더해지는 게 같아. 속도가 더해져가는 값이 같아. 크게 보면 가속도가 같아.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선생님 등속과 등가속이 뭐가 달라요? 하여튼 등자가 붙었으니까 뭐가 같다는 거잖아요. 달라. 등속은 굉장히 규칙적이야. 일주에 1을 가면 그 다음에도 1만 가야 되고 그 다음에도 1만 가야 돼. 변화가 아예 없어야 돼. 그게 등속이야. 그런데 등가속은 변한다? 일주에 1을 가면 그 다음엔 3을 가고요. 그 다음엔 5를 가야 돼. 변해. 근데 그 변화가 같다는 뜻이야. 등속은 굉장히 규칙적인 거고 등가속은 변하는데 변화가 같다는 뜻이야. 좀 다르지. 그러니까 그 말이 불편하잖아. 말 그대로 해석하라고 제목 그대로 따라가라고. 속도가 더해진 값이 같은 게 등가속이야. 등속은 그냥 안 바뀌는 게 등속이야. 됐나요? 가끔 또 그 말도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등속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가속과 0인 등가속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 가속과 0인 등가속이란 말은 없어요. 물리에서는 정지돼 있으면 정지라고 표현하는 거지 0인 등속 이런 표현 안 써. 서 있는 거야. 0인 등속이라는 표현 안 써. 그냥 정지라고 표현되는 거야. 안 쓰이는 표현이라고. 등속으로 움직이면 그냥 등속이라고 표현되는 거지 0인 등가속이라는 말은 안 써. 가속과 빵으로서 등가속도다 이런 표현 안 써. 그냥 등속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됐어요? 뭐 0으로 뭐가 같다 이런 표현 없어. 같다? 속력이 얼마나 속력 10을 갖고 있어. 얘도 속력 10이 아니까 속력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둘 다 서 있으니까 속력 0으로서 둘 다 같은 거야. 이런 표현 안 써. 0인 등속이란 말은 없고 0인 등가속이란 말은 없고 그러니까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같다 이 표현이라고 등가속.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보면 참고서 이 경우는 되게 많아. 뭐 연직, 상방, 연직, 하방, 자유낙하, 수평 때 각각 필요한 나이 필요 없어. 등가속은 둘 중 하나야. 예외 없어요. 가속과 0보다 큰 등가속 아니면 0보다 작은 등가속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가속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속도가 증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험지 속에 뭐 가속과 0보다 큽니다.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표현 안 써.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상황이 필지일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주로 주어지는 상황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물질을 자유낙하시켰다. 또는 비행기 문제가 나올 때 있어. 그럼 비행기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지금 속도가 증가하는 건데 착륙할 때 빨라지고 환장하겠지. 이륙할 때 그럴 때 점점 빨라져서 쉿 떠야 되는 거잖아. 선생님도 예전에 어릴 때 꿈은 비행기 조종사야 되니까 파일럿 변시장 비행기 조종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안 된대. 그래서 일선 꿈을 접었어. 왜? 어디 가서 나는 안 된대. 왜? 선생님 머리가 커서 헬멧 안 들어가서 죽어 그냥. 요새 오토바이 타 헬멧 잘 들어가. 시력 그 당시 괜찮았어요. 몸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비행기 조종이 안 된대. 흉터 있는 사람. 저 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기압 차이가 너무 나서 기압이 되게 낮아 위에 올라가.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서 왜 흉터 있는 살은 그 꼬맹살 같은 경우는 이런 살이 아니잖아. 이렇게 얇은 막처럼 덮인 그런 살이잖아. 그게 기압 차이에서 막 부풀어 오르다가 너무 시원 터져버린다. 올라가서 찌르고 내려서 올라가서 무대기 돼요. 그래서 왜 비행기 조종할 수 없다고. 요즘은 그게 조금 완화됐어요. 왜냐면 요즘은 그 공군기 같은 경우는 안에 왜 그 슈트라고 그러지 왜 옷이 있어. 옷에 이렇게 뒤에 호수 꽂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부 압력을 조절시켜 줄 수 있게 정말 좋아졌지. 요즘은 이제 그런 정도가 많이 약화됐는데 예전에 그게 되게 엄격했거든. 그래서 조종할 수 없도록 그렇죠. 여자는 상관없다. 여객기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 타는 그 비행기 여객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여객기는 내부 기압이 지상 기압처럼 일기압으로 맞춰서 나가요. 뭐 여객기도 너무 환장하게 스튜어디스를 뭐 쌀국수라도 다 지져주게. 속이 못 드시겠습니다. 무대 피는 물 주주주. 어이씨 쌀만할 거 아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 공군기 같이 그런 거 모일 때 굉장히 고도 높게 나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 것 급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빨라진다고? 일주에 10m/s씩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10m/s가 된다는 뜻이야. 초당 10씩 빨라지니까. 당기는 쪽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가면 쭉 딱 당기면 난 점점 빨라질 테니까. 초당 10씩 빨라지니까. 다시 또 1초 지나면 속력 얼마? 20m/s. 또 1초 지나면 30. 또 1초 지나면 40 되겠지. 여기에 가속도는 1초의 속력이 얼마 바뀔 거네. 그럼 1초는 얼마 바뀌었어? 10m/s만큼.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중력과도 직각되고 이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TA 그래프 볼까요? 아까 얘는 오면 펜타곤하시니까 얘 예를 들어서 2m per second 마이너스 2m per second 얘 뜻은 1초에 2m씩 뒤로 간다는 뜻이 힘의 방향 이거 그래프 얼마야? 3초 때 식을 써 외우지 마. 왜 이 잡기 오늘 얘를 보고서 아는 거리가 움직인 거 그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확인해서 그 비슷한 실험을 확인해서 어디서? 집 구석에서 갈래 집에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 집에서 널판지에 붓을 이렇게 굴려보는 거야.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가는 거리를 계속 측정해 본 거야. 근데 그 당시엔 시계도 없어가지고 뭐 가지고 맥박 대단하지 않니? 맥박 그래서 맥박 이렇게 이렇게 계속 두근두근 할 때마다 가는 위치를 툭툭 이렇게 찾아본 거야. 근데 찾아봤는데 희한하더래. 이 가는 거리비가 항상 몇 번을 측정해도 항상 움직인 거리비가 1대 3대 5의 비율로 가더래. 항상 간 거리비가. 이게 처음부터의 거리비를 보면 1대 4대 9의 비율로 가더래. 일정 시간 간격에. 그러니까 시간 제곱배수로 가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갈래가 처음 찾은 거였어. 거리가 시간 제곱에 비례해서 움직여가는구나.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 사실 이건 여러분 처음 보는 관계가 아니야. 봤어 어디서? 왜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중에서 막 못할까? V 이퀄 V0 플러스 AT 뭐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어. 그죠? 그리고 뭐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중에 또 있는 거 S 이퀄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세 번째 식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아이 몰라도 돼. 근데 나중에 다시 표현해 줄 텐데. 거기에 잘 봐봐. 얘 처음부터 여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처음부터가 빵이야. V0가 빵이야. 없어. 그러면 거리는 요 상수니까 시간 제곱에 비례해야 되는 게 맞지. 거리가 시간 제곱에 비례하는 거 맞지. 이 관계가 먼저 찾아진 거야. 거기에 여러 가지 상수값들을 통해서 비례니까 비례를 이꼴로 만들면 거기에 비례 상수값 들어가 있잖아. 그 상수값 짜맞춘 게 요 식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원본이고 이게 카피본이야. 근데 왜 카피본 가지고 고민해? 시험 문제 원본 자체 나오고 있는데 저 관계를 알아줘야 돼 반드시. 꼭. 요즘은 이 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역의 문제는 관계나 그래프를 통해서 다 풀려요. 근데 관계 자체를 노골적으로 풀어보는 문제는 안 풀리는 게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문제. 와, 신경 써볼래? 이거 뭐? 아파트. 이거 창문. 아파트 옥상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 서 있어. 내가 심어하는 게 약간 또라이 같아. 생각해보니까 나야. 아이씨. 대가리가 창문 붙다. Wreck. 이 애들 산수는 안 되는 애들 어떻게 물리를 가르쳐볼까 고민하다가 튀었어요. 절대로 우리 자살이라는 놈은 안 써. 과학하는 사람인데 그냥 떨어지는 성장이 시계를 보면서 떨어지고. 떨어지면 시간이 1초가 지나는 순간에 옆에 창문 탁 돌아보니까 두축 높이를 내려가고 있던 1초 때. 그때 시간이 2초가 지나는 순간에 옆에 창문 탁 돌아봤을 때 어디가 보일까요가 문제. 2초가 지나는 순간에 옆에 창문을 딱 봤을 때 어디가 보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 지나고 있을까? 다시 떨어지는데 시간 1초가 지날 때 여기를 지나갔다는 시간 2초의 순간은 어느 위치를 지나고 있을까? 1, 2, 3, 4, 5번 중에 뭐가 될까? 다시 1, 2, 3, 4, 5번 중에 뭐가 답일까? 얘가 답이야. 왜? 다시 얘가 여기서 몸을 던졌어. 던진 이후로 받는 게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어. 그때 중력과 또 직값에 무슨 운동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하면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시간 제곱에 비례해야 되는데 이게 따라다녀야 돼. 그럼 다시 시간 제곱배수만큼 움직여가야 되는데 그럼 1초 동안에 두 칸을 내려갔다? 그럼 2초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시간의 제곱배수만큼 얘 제곱배수만큼 즉 1초 동안 움직인 거리에 4배로 움직여가야 돼. 4배 되는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여기 자는 거 맞잖아. 이런 형태 문제는 시간을 통해서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관계를 통해서 그냥 풀어야 되는 거지. 다시 증명해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TV 그래프의 이 면적 이동거리 SM의 요 삼각형 면적. 그럼 2초 동안 움직인 거리에 떨어진 높이는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몇 배? 4배. 시간 제곱배수만큼 4배. 그럼 이 면적의 1초 면적에 4배가 나와야 돼. 4배 된지 봐봐. 하나, 둘, 셋, 4배 나오잖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몇 배? 9배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면적의 1초 면적에 9배가 나와야 돼. 9배 나오는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배. 4초 면적. 그래프를 보던 관계를 보던 식을 보던 사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식이 아니라 지금 이 관계 자체가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요 TS 그래프는 시간은 제곱배수로 커져가야 되니까 S가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지. 이왕하는 거 하나 더 해줘? 봐봐. 자, 1초가 지났을 때 속력은 10이야. 2초가 지났을 때 속력은 20이고 3초일 때 속력은 30이야. 그럼 시간이 2배 될 때 속력도 2배. 시간 3배면 속력도 3배. 그럼 시간과 속력은 그냥 비례지. 시간과 속력은 그냥 비례지. 다시 속력이 2배 되면 거리는 몇 배? 4배. 속력이 3배 되면 거리는 9배. 그러니까 역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속력의 제곱배수로 커져가야지. 역시 등가속도 운동하면 이 관계도 성립돼야 돼. 아 이거 조심해. 속력 자체 값의 2배라는 얘기가 아니 제곱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속력이 20이잖아요. 그거의 제곱이면 400배 20이라면 작살났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속력 제곱에 얘가 비례한다는 건 배수의 비례야. 배수. 얘 속력이 2배 됐어? 2배의 제곱 4배. 속력이 3배 됐어? 3배의 제곱 배수의 제곱. 표현법 받아들이니? 이것도 여러분 처음 보는 관계 아닌데? 아니야 아까 여기 주장 써놓은 거 봐봐. 시간과 속력은 그냥 비례한대. 처음 속력 얘 가만히 놨어?